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일단 항상 꿈꿔왔던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 꿈만 같고 진짜 감사하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아니 그 축하한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따 등단하실 때 저희가 소리 많이 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은 직급이 아니죠. 선발 박명선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뒤를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뒤를 봐주세요. 지금 현재 당신의 영양 김치 원어민 부부사업으로서 젊은 팀을 가지고 있고 핫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그렇죠. 건물주들의 건물주입니다. 맞습니다. 자, 뉴스킹. 진짜 감사합니다. 낙연라인 테드그룹에서 하고 있는 박명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폰서 1대 스폰서 사장님 소개할게요. 1대 스폰서 사장님은요, 저번에 백만장자 인정받으신 유스키, 백만장자 유스키 사장님이시고요. 2대 스폰서님은 역시 백만장자 김미경 사장님이시고요. 3대 스폰서님은 역시 백만장자, 곧 500만장자가 되신 윤영순 그룹장님이시고요. 4대 스폰서님은 2천만장자 신현숙 사장님이시고요. 5대 스폰서님은 2천만장자 조규철 사장님이시고요. 6대 스폰서님은 2천만장자 유선희 사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주시겠어요?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네, 지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편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드림 캠프 꿈의 여행이죠. 여러분 1박 2일간 꿈을 꾸셨을까요? 홋카이도,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홋카이도의 꿈을 꾸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꿈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캠프를 이어서 계속해서 꿈꾸는 한 주 이 랑연 라이브에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DJ 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랑연 FM으로 데뷔했을 때는요, DJ 밤토리였는데, 예,
뭔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서 DJ 언니로 제가 복귀했습니다. 요즘 저를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드림 캠프에서도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이 이쁘다, 네, 뭐 곱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점점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점점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뭐 뉴스킨 하는 남자 사업자가 여성스러워지는 거 되게 좋은 일이죠.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잘 하려면 남자들은 좀 여성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언니처럼 디테일하고 또 세심하고 깔끔하게 제가 오늘 랑연 라이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액션 굿뉴스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액션 굿뉴스에 모실 분은요, 이번 드림캠프에 처음 다녀오신 분입니다. 네, 돌도 안 지난 아기를 저 멀리 광주에 두고 혼자 홀로 드림캠프에 참석하신 분인데, 잠시 이분 만나 뵙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김서아 사장님. 랠리 처음 오시죠? 네, 랠리 처음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시죠? 많은 분들한테 에너지 받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에너지를 받고 오늘 에너지 충전하신 김서아 사장님. 네, 앞으로 뉴스케인 사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김서아 사장님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서아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서아입니다. 드림캠프에서 많은 에너지 얻고 오셨죠? 네. 네. 지금 아기가 또 발밑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신랑한테 있습니다. 아, 신랑한테 있어요. 네네. 네. 9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두고 이번 드림캠프를 처음 참석하셨어요. 네, 사업하신 지 맞아요. 이제 한 달 되셨고. 네. 네. 저는 사장님을 알지만 여기 사장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아입니다.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수정, 오재수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리더 사장님은 최성결, 박면섭 사장님,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네. 스폰서님들이 완전 황금 라인이에요. 네, 네. 맞아요. 뉴스킨을 사장님이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저는 뉴스킨을 28살 때 TR90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때 뉴스킨을 처음 만났고요. 이제 그때는 사업을 전달을 받거나 받았으나 할 때가 아니어서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음. 30대가 돼서 지금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이제 다이어트 했던 기억이 있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이제 수장 사장님과 오재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다이어트로 건강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제 그 경력 단절로, 예, 경력 단절로 수정 사장님과 이야기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정리해 네. 볼까요? 사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3살입니다. 네. 33살. 엄청 네. 동안이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동안이 되려고 이제부터 많이 들으실 시작했습니다. 겁니다. 근데 네. 진짜 동안이시고요. 33. 그럼 처음 뉴스킨을 만난 게 28살. 5년 전에 네. 만나신 거네요. 네. 5년 전에 TR 라인을 통해서 네. 제품을 체험하시고 뉴스킨을 만난 그때는 사업을 전달 못 받으셨어요? 사업을 전달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는 저한테 때가 아니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네. 제품을 체험했고 사업도 전달받았고 그때 28살 때 사업을 네. 처음 전달받았을 때 그럼 사업에 대한 마음은 괜찮았어요? 그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았나요? 네, 마음 괜찮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음. 괜찮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본업이 아직은 좀 더 마음이 컸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 네, 그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뉴스킨이 괜찮은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네,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네, 때 갑자기 옛날에 내가 들었던 뉴스킨이 생각이 난 거네요. 네, 그리고 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아, 많이 깊었었어요. 네, 그때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던 것도 생각이 음, 나고 그때 했던 뉴스킨, 그때 내가 체험했던 뉴스킨. 그래서 네, 그걸 하려고 스폰서를 찾았고 네, 김수정 사장님 만난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았어요? 최고의 스폰서를 찾았네요. 너무 그냥 네. 블로그 글을 보는데 굉장히 끌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네, 보고 끌림. 네, 찾을 네, 때 스폰서를 좀 네, 찾은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스폰서를 찾을 때 내가 찾는 기준이 있었다면. 저랑 굉장히 많이 소통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음,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에 또 몰입하고 네, 집중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선생님 만나셨고, 이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되신 거죠? 그렇게 만난 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림 캠프 이번에 처음 다녀오셨습니다. 드림 캠프 처음 저도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 드림 캠프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정신없고. 그리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사장님 드림 캠프 처음 어떠셨습니까? 처음인 것 치고는 굉장히 저희 프리덤 팀 사장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재밌게 놀다가 온 기분이었어요. 음, 음, 에너지도 많이 얻었고 너무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번 처음 드림 캠프 참여하고 나서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에이즈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강사님들을 뵀는데 제가 나이를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정말 이 기술력이라는 게 엄청나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온 하루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이 진짜 엄청나구나.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맞아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죠? 누군가 또 김서아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러면 제품의 우수성 또 느꼈고, 또 추가적으로 드림캠프를 참여해서 선생님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 들으면요.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남녀노소 정말 가리지 않고 모여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말 70대 분들도 계시고 20대의 어린 친구들도 보면서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다양한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뉴스킨. 그게 또 신기하고 재밌었죠? 네, 그리고 이번 드림 캠프에서는요. 홋카이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홋카이도. 근데 이제 사업한 지 한 달 되셨고 그리고 이제 드림 캠프 처음 오셨고 근데 막 홋카이도 가자. 막 우리 트립 가자 이런 것들이 처음엔 좀 부담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홋카이도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홋카이도 막 가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마음이 좀 어땠나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 하니 그만큼 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좀,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거에 마음이 네, 떨렸다. 공짜 네. 좋아하네요. 좋아하면 안 음. 되는데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가는지도 알죠? 네, 알고 있어요. 보내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가는지는 알아. 그러면 내가 그걸 달성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네, 크게 부담은 없었고요. 그냥 사장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음. 시키는 대로 하면 갈 수 있겠다는 믿음도 많이 얻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국가에도 가자. 그래, 나도 할 수 음, 있어. 갈 수 음, 있어.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까짓 거, 쟤도 갔다는데. 네, 이런 생각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진짜 달성을 해야죠. 네. 도전해야죠. 그러면 달성을 위해서 사장님이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6월까지 상반기 내에 사장님이 가장 집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홋카이도 달성을 위해서? 어,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저의 그 목표이고 집중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SNS로 신규를 찾는 데 목표를 하고 있었고, 제 주변에다가 알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주변에다가도 나 이제 뉴스킨에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음. 됐습니다. 네. 맞아. 박명섭 사장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사장님 드림캠프 다녀와서 진짜 큰 변화가 음. 있었다. 근데 그 큰 변화가 이제 지인한테 막 이제 뉴스킨을 알리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 계기가 있나요? 어,
제가 써보니 좋은 거고, 네. 예, 남들도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음.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뉴스캔이라 대한 편견을 제 스스로 좀 깨부시지 않았나. 네. 음, 예, 예,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된 것 드림캠프를 같아요. 끝나고 다녀오는 길에 TR90도 나갔다면서요? 네, 그날 이제 드림캠프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바로 제 개인 인스타에다가 제 임상을 올렸고, 이제 친구들이랑 주변 언니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그 다음 날 바로 TR 유통이 됐습니다. 네, 아, 드림캠프의 열정도 가지고, 그리고 성과도 가지고, 네, TR라인 나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문의가 쏟아질 겁니다. 네, 잘 담으시고, 또 매출도 잘 하시고, 또 네, 홋카이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드림캠프 때는 BR로 제가 갔지만 다음 6월 드림캠프 때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EB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VP로 다음 드림캠프 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홋카이도 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아기가 9개월 됐잖아요. 네. 네, 남편이 애를 잘 봐줘야 돼요. 네,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들어볼까요? 듣고 있지? 한마디 해볼까요? 네, 지금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네, 크게 듣고 얘기하세요. 있지? 듣게. 듣고 있지? 네, 어,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릴 테니까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어. 네,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어. 듣고 있지?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홋카이도에서 남편분과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올리원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간 공지 시간인데요. 중요한 공지 제가 딱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비밀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랑연 라이브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치약이고 품절된다고 합니다. 치약, AP24. 그래서 치약이 단종되는 건 아니고요. 단종되면 큰일 나죠. 품절돼요. 품절되고 이제 당연히 재판매 계획이 돼 있는데 재판매 예정일이 6월 달입니다. 6월 달. 오늘 아마 치약 품절 공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품절이 되면 다음 재판매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치약이 없다. 그럼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 지금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이빨 못 닦아요. 나만 못 닦는 거 아니고 주변도 못 닦죠. 우리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말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치약 다 쟁여 놓으시고 보니까 치약 지금 구매되더라고요. 일반 판매 네, 지금 가능하죠? 네. 곧 품절 되니까요. 치약 주변에 많이 얘기하시고 6월 달까지 넉넉하게 쓰게끔 치약 준비하시고 아마 재고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입 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고급 정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의도 시간인데요. 이번 주 성의도 한 주 동안 갔습니다. 네, 이번 주 성의도입니다. 나랑 뉴플레이 갈래? 나랑 뉴플레이 갈래? 네, 뉴플레이가 뭐야? 야, 부산 놀러 가자. 부산.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2000 DCSV.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보상 풀면 되겠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3개월간 이 뉴플레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 눈 뜨고 하루 눈 감을 때까지 뉴플레이. 이 BR 창출. 우리가 홋카이도를 목표하는 데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겠죠? 스텝을 스킵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우리한테는 뉴플레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뉴플레이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누구랑 뉴플레이 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순서 MC 원픽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실 분은 저희 와이프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신뢰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와이프 다음으로 이름을 많이 부르는 분이에요. 제가 EM 사장님, EM 대표님, EM 이사님, EM 박사님 이렇게 제가 많이 부르는데 제가 부를 때마다 생각하시겠죠? 또 이 새끼 뭐 시킬라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또 불러보겠습니다. EM 박사님의 MC 원픽 호르몬 파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MC 원픽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랑연 라이브가 원래 여유 있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DJ 언니께서 엄청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여유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호르몬은요, 렙틴입니다. 렙틴. 렙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이미 있는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식욕 조절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한테 다이어트에서 있어서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렙틴 호르몬은 이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뇌로 보내요. 뇌로. 뇌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서 야, 얘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렙틴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대사의 속도라던가 지방을 저장할지 말지 에너지를 쓸지 말지를 정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내에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도 많아지고 반대로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야, 그럼 지방이 많아야 렙틴이 많이 나오니까 나를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항성이라는 말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렙틴이 아무리 많이 분비가 돼도 내 뇌가 못 알아들어, 말귀를. 이 정도 나오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봐 하고 지방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목이 안 좋아서. 자, 이 체내에 지방이 계속해서 뇌는 렙틴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뇌가 야, 렙틴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끼면서 지방을 더 만들어야 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렙틴 저항성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자,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식욕 억제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과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당을 많이 먹게 되면 생활 습관이 무너지게 되면서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고장납니다. 이 얘기 잘 들어보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들었던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고장나게 되면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렙틴이 증가하더라도 내 뇌가 야, 그 정도 나와서는 그만 먹으라는 신호 못 보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야, 이게 렙틴이 모자란 게 아니라 지방이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서 몸에서 계속 지방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고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보다 더 무섭죠.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식욕이 엄청나게 땡기게 되고요.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된다. 살을 잘 빼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 렙틴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는 이유가 이 렙틴 저항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설탕이라던가 정제 탄수화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게 되면 대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서 지방이 안 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량이 부족해져도 이 렙틴 호르몬이
잘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렙틴 저항성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렙틴 저항성을 고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내일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당을 계속 불러들이죠. 당을 불러들여서 지방으로 계속 전환하잖아요. 이거에 도움을 주는 게 석유를 뿌려주는 게 렙틴 저항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렙틴 저항성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선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내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 뒤에부터 나와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밥을 다 10분 안에 먹습니다. 렙틴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밥을 다 먹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직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기도 전에 식사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계속 단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우선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공식품이라던가 뭐 지방이 많은 뭐 식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멀리 하셔야겠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 모든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밸런스가 다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면도 너무 중요하고 몸을 움직여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얘기 다 어디서 들어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3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 다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을 내가 고치고 싶어 하면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 3.3 헬스클럽에서 내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내 생활 습관과 내 식단 습관과 내 잠 습관과 내 변 습관과 기타 등등 내가 물 먹는 습관까지 이 모든 습관들이 다 고쳐질 때까지 3.3 헬시 클럽 안에서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면 렙틴 저항성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인슐린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릴 건데요.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오늘 MC 원픽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렙틴이라고 하는 애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얘가 생겨나는 곳은 우리 몸 안에 지방세포구나.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이 많아지는구나. 얘를 고치려면 3.3 헬스클럽에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엔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렙틴이 망가져 있죠. 먹어도 계속 맛있고 계속 먹고 싶고 렙틴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은 헬스클럽으로 이번에 참석하셔서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치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치약이 품절됐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변에 치약이 조금 여분이 있는 분들 그룹 내에 얘기하셔서 치약 그렇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메인 게스트에는요, 이번 드림캠프의 주인공, 바로 백만장자 인정식을 받으신 박명섭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명섭 사장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처음 뵀던 게 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대구에서 전 사장님 처음 뵀어요. 아, 기억나요? 대구에서 제 와이프 네. 전지현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네. 듀엣 강의가 있었어갖고 아, 제가 놀러 갔다가 사장님 강의를 처음 듣게 됐었는데 네. 그때 사장님 강의를 보고 좀 완전 반했거든요. 왜? 한참 멋모르고 나댈 때, 네. 네. 그 나대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계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트립도 다니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전 사장님을 너무 잘 아는데 네. 사장님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25살에 보험을 시작을 했다가, 저를 1년 동안 다니시는 분이 뉴스캔을 계속 전달하길래 엄청나게 거절을 1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아, 절대 저 사람은 나를 놓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를 한번 제대로 들어갔다가 그때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뉴스킨 보상을 들어보고 제품을 체험을 하면서 제가 살이 빠지고 여드름이 좋아지면서 소개가 나기 시작하면서 캐시백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킨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에 시작해서 41가 됐어요. 30대를 온전히 뉴스킨에 갈아 넣었습니다. 20대, 30대 네, 모든 것에 열정을 뉴스킨에 쏟으셨네요. 네, 보험을 하다 뉴스킨을 만났어요. 네, 보험 하시는 분들이 또 뉴스킨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장님은 보험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 때문에 뉴스킨을 딱 선택을 하셨다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보험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그만두게 되면 절대로 영업은 하지 않으리라 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이 빠지고 여드름이 좋아지고 음. 그걸 통해서 소비자가 제 밑에 생겼어요. 저는 몰랐는데 스폰서가 제 밑에 달아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 뉴스킨에서 돈이 또 들어오고 제가 물건을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돈이 또 들어오고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아, 그때 이야기했던 권리소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2만 원 뭐 이런 돈이지만 이게 공하러다 붙으면 20만 원, 또 공하러다 붙으면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될 수 있겠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제대로 뉴스킨을 하게 됐죠. 그 25살에, 네, 27에 이제 27살에 LY를 넣었어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구나. 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서는 보험을 그만두고 뉴스킨으로 올인하셨네요.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장님 백만장자 될 줄 알았습니까? 네, 무조건 백만장자를 꿈꾸고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 음. 제가 잘했던 건, 이 일을 알아볼 때 한 달 동안 어,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랑 백만장자 이상 사장님들의 성공 강의를 한 달 내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이건 시스템 사업이고 백만장자가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납득이 돼서 그냥 그 보험 사무실 가서 저 앞으로는 이 사무실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백만장자를 향한 꿈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백만장자를 꿈꾸고 근데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죠. 백만장자 꿈꾸고 하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죠. 뭐 강의도 많이 듣고 비전도 꾸고 비전도 그리고 근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럼요. 사장님이 이제 백만장자가 이제 10년 이상 사업을 하시고 백만장자 되셨는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런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도 네. 백만장자가 이러다 백만장자 안 되는 거 아니야? 백만장자 못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내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무조건 백만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네, 초반에 네.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까짓 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12명, 블루다이아몬드 끝까지 거. 예, 뭐 12명, 뭐 1년이면 하지 막 이런 교만이 있었죠. 근데 그게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 뭐지? 막 나는 너무 못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글로벌 비전, 그 다음에 뭐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리크루팅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막 이런 일들이 초반에 있었거든요. 이제 전기가 끊기고 이제 돈은 없는데 음. 센터에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돼지저금통 찢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목욕탕 가서 씻고 사무실 출근하고 이런 일도 좀 있었어요. 네. 네, 쉽지 전, 않았죠. 전기가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생활고에 전기가 끊길 정도면 뭐 먹지도 못했을 거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해야 되고, 네. 어, 그런 과정에서도 난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건 의심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요. 신기하네. 그러한 또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럼 백만장자 되셨잖아요. 네. 되고 보니까 네. 백만장자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나, 네. 그런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음.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본질은 같지만 세상은 바뀌거든요. 근데 그 세상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 사장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안 한 게 아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여태까지. 그럼요. 어, 왜냐면 이걸로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실한 공부를 한 다음에 올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옆도 뒤도 돌아볼 곳이 없었어요. 그냥 이걸로 나는 끝을 본다. 이미 결정한 거야. 나 이걸로 끝을 볼 거다. 네, 그 마음을 한 번도 다른 그럼, 쪽에 눈을 두지 않고 그런 네, 신념을 강하게 갖고 계셨던 거. 그런 신념이 중요하다. 두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부분. 음, 네, 변화해야 한다. 뭘 네. 변화해야 되죠? 초반에 제가 아까 음, 글로벌 비즈니스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제 비전이 너무 크니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음, 3시간 동안 랠리하고, 네, 3시간 동안 저 한 명을 혼자 앞에 드림 두고 캠프를 3시간 하는 거예요. 동안. 네, 3시간 동안 그 사람 어, 이야기 듣지 않고, 저 그분 혼자 되게 좋은, 그분 되게 좋은 분이네요. 3시간 동안. 듣고. 네. 제품 이야기하고, 사업 음, 이야기하고, 동그라미 무조건 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소통을 잘 하고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청하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예, 막 이야기가 올라오면 혼자서 속으로 내려가. 그만 말해. 들어.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예,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남는 경험을 했죠. 저는 사장님을 알게 되고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잘 들어주신다. 진짜 어떻게 훈련된 거. 저렇게 경청을 잘 하시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타고난 게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익힌 사장님의 습관이네요. 네, 허벅지 많이 꼬집었죠. 그럼 백만장자, 지금의 성공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네, 신념, 포기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네, 경청, 네, 입을 닫고 들어라. 네. 또 이제 시대에 대한 변화에 빨리 따라가는 거죠. 때에 대한 변화도 빨리 따라가야 하고요. 네, 좋습니다. 선 백만장자가 되셨습니다. 네, 네, 과거와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됐을 텐데 네. 백만장자 되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 저희 부부가 아무것도 없이 양가 부모님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뉴스킨만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말 쉽진 않았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런 어려운 과정이라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이 뉴스킨이 끝점이었고 이것만이 저희한테 한 줄기 빛이었고 이 뉴스킨밖에 이 모든 환경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승길 사장이 드림 캠프에서 아이들 스테이크 사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인 거예요. 맞아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가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딸기를 매일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기도 잘 사주지 못하고 막 이런 환경들에 많이 놓여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코스트코를 가서, 장바구니를 그냥 카트에다가 가득 채우고 결제를 하러 나오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누스캔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파마넥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G3를 따라주면서, 야, G3를 끊이지 않게 줄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비용이 든다고 하시길래 바로 그냥 보내드리고, 뭐 어, 이런 일들이 저희한테 일상이 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변화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못했었던 것들, 꿈꿔왔던 삶이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선순환을 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선순환을 잘 탈 수 있는데요. 우리 진짜 너무 없게 시작했잖아요. 네. 너무 없게 시작했고, 너무 바닥에서 시작했고, 또 애도 셋이고. 야, 이게 저는 그렇게 두 분이 뉴스킨을 통해서 바닥에서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 돈 1,000만 원 벌어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1,000만 원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죠. 그래서 저는 진짜 사장님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사장님
이번에 윙스 부상이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에 윙스 부상이 오픈하고 나서 윙스 부상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또 사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윙스 보상을 아, 통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해냈고, 또 가장 많은 변화를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내시고, 또 어떤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신부상을 저희가 이제 대표 리더다 보니까 미리 좀 들었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대 셀링을 늘려야 되고 DCSV를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일대 DCSV, 그러니까 일대 셀링이 그러니까 다 2대, 3대 이렇게 그 파트너 후원하는 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저희 일대는 정작 없는 거예요. 신규 명단도 몇 년 동안 찾기가 힘들었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대 셀링이 신보상 직전에 1000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었죠.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다시 콜드를 해서 신규를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업자들이 신규 명단을 만드는 게 이 신보상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거에 따른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드림캠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일대 반 DCSV를 기본적으로 매달 하고 있고, 이번 달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커미션이 오르게 되고, 네,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아니, 윙스 부상이 오픈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규 명단이다. 네, 자, 신규를 찾고 새롭게 신규 명단, 멤버를 만들어야 한다.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알죠. 잘 안 되지. 누구나 알죠. 근데 사장님 그룹은 그 1만 DCSV가 너무 많아. 1만 DCSV를 달성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떠한 그룹의 경쟁력이 있고, 그룹의 어떤 복제 매뉴얼이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의도하지 않고 된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떤 것에 가장 좀 전략을 세워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음, SNS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SNS로 성장한 팀도 너무 많이 봤고, 저희가 SNS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본사에서 몇 년 전부터 SNS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SNS만으로 비즈니스 하는 건 쉽지 않아. 예, 그렇게 한다고 조직을 키울 수 있진 않아라고 하는 저희의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깨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세희 사장님이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세희 사장님이 저희보다 먼저 신보상을 어떻게 하면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띄워준 친구예요. 음, 그래서 우리 주변 명단이 이미 없잖아요. 음, 이미 다 내 소비자고 이미 다 한번 대리점이 됐었고 이 우리 명단은 그러는데 신규 명단을 찾는 거는 SNS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음. 근데 SNS를 몇 달 동안 들이파더라고요. 막 돈 주고 강의 듣고 SNS 잘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들어보고 막 SNS 릴스 잘하는 사람 영상 계속 보면서 자기 걸로 체득화 시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명단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가 SNS를 잘했던 친구가 아닌데 SNS를 결과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우리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SNS에 문의가 몰려오고 몇천 명의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만 DCSV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저희가 하고 파트너들이 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결과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팀 내 조세희 사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델이 되어 주셨네요. 또 그룹의 매기가 되어 주셨네요. 그럼요. 조매기, 선배가 되죠. 네. 조매기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저렇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뭔데요? 저렇게 우리가 같이 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SNS. 그러니까 왜냐면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과거에 우리 모두가 다 SNS 했어요. 집중하고 네. SNS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다 어느 정도 다 교육도 하고 SNS 시스템도 있고. 근데 사장님 팀 내에서 조세희 사장님을 통해서 네. 뭔가를 받고, 저렇게 복지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SNS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SNS 비즈니스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봤던 거잖아요. 그게 네. 어떤 게 달랐던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공격적으로 내가 먼저 컨택을 하면 일단 우리가 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가 전문이니까 다이어트가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네, 매출도 커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오게 하는, 그러니까 SNS를 뭘 다르게 했냐라고 하면 네, 과거에는 우리가 SNS에서도 콜드한 거죠. 네, SNS에 우리가 다 대쉬하고 공격하고 네, 그죠? 근데 네, 사장님이 했던 건 SNS를 통해서 이제 공격이 오게끔 한 거죠. 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게끔. 근데 네, 그게 SNS의 이상적인 SNS 비즈니스잖아요. 그럼요. 다 그러고 싶지. 근데 안 네, 오니까 문제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내가 가잖아요. 안 네. 오니까 내가 가잖아. 근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길래 막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그 SNS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진짜 좋은 물건을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유통하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임상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드름이 좋아졌거나 다이어트가 됐거나 기미가 좋아졌거나 뭐 탈모가 개선됐거나 당뇨가 좋아졌거나 우리 뉴스킨에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임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진솔된 내 경험담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잘 노출되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면 뉴스킨으로 SNS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 몰려오게 할 수 있어요. 음. 무조건 나의 임상을 SNS에 공유하고 그런 네, 것들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임상을 보고 찾아온다. 네, 근데 그게 사장님이 여러 가지 여러 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임상을 표현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캐치가 된 거네요. 네, 기본은 일단 임상을 오픈한다. 네, 확실한 임상. 그리고 진짜 내 이야기. 그리고 임상을 잘 만들어야 하고 또 SNS도 잘해야 되고 네. 일단 임상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그럼 임상이 없는 분은 원래 예쁘고 날씬한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 없나요? 뉴스킨은 많지 않나요? 원래 임상, 그러니까 비페프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비포가 네, 별로 덜 훌륭해. 네, 비포가 아주 훌륭하지 않아. 네, 이미 너무 완벽에 가까워. 이러면 네. 어떡해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러네. 워너비, 그런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쁘고 날씬한 것 자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이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 관리하고 유지하는 걸 네, 계속 해나가면 되네. 원래 네, 난 그랬으니까. 네, 원래 내 예쁜 피부를 계속 노화되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 근데 뭐 내가 왜 이렇게 피부가 해당하는 좋은지, 분 별로 없으니까 그만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상을 네, 딥페프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네, SNS에 표현하고 네, 그리고 SNS도 이게 그냥 무작정 내 딥페프터 계속 올리고 자주 하고 반복하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저희는 처음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킨을 막 많이 오픈하고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니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느 정도 팔로워가 10,000명 이상 늘어날 때까지는 뉴스킨을 오픈하지 않고 팔로워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SNS도 알고 네, 배우고 그리고 네, 잘 올리고 또 뉴스킨을 오픈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매력도 갖고 브랜딩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 빌드업 과정이 오래 네, 걸리잖아요. 네. 어,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SNS를 집중한 지가 한 4, 5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새로 들어온 팔로워가 32,0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세희 사장님도 한 6개월 정도에 2만 명을 넘겼거든요. 음. 이게 그리고 이제 성장되는 과정에 내가 뉴스킨을 노출하지 않고 성장되는 과정에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피부가 고민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피부가 고민된 사람이 올 거고 내가 다이어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때 다이렉트가 됐든 만나서 뉴스킨을 오픈하면 됩니다. 음. 저도 당신처럼 가꾸고 싶어요. 이런 문의가 오거든요. 그럼 음. 그때 일대일로 소통하다가 저 사실은 뉴스킨으로 관리해요. 음. 그러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좋아요. 일단은 오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오게 하는 게 피부가 핵심이다. 좋아지고 싶어서, 뭐 음. 다이어트가 되고 싶어서 오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릴스를 하나 만들어도 한 10시간씩 걸려. 네, 그렇게 내가 막 한 달을 해. 하루 네, 10시간씩 릴스를 만들면서 막 뭔가를 막 SNS 빌드업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성과가 처음엔 있지 않을 거고, 성장에 네, 초점을 맞추고 한다고 하지만, 네, 본인도 뉴스킨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고, 또 그 스폰서들도 그 성과에 대한 것을 기다려주거나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 사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그 수용하고 있나요? 기존에 매출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루 종일 SNS를 하지는 못해요. 그것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 일하고 아, 끝나서 돌아와서 다른 거 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SNS를 공부하고 SNS를 음. 올리고 네, 이런 노력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아, 아, 왜냐면 음, 자영업 하시는 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SNS 운영하거든요. 음, 하루 종일 가게에 묶여 있으면서 손님들 상대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음,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거지, 뭐든지 네.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밖에 나가서 전단지 1000장 뿌리는 것보다, 전단지 10,000장 뿌리는 것보다 릴스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음, 좋습니다. SNS만 100% 하는 게 아니고, 네, 그죠? 많은 것들을 집중해야 하지만 SNS를 더 날카롭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더욱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사장님 어쨌든 그룹 내, 팀 내 이제 SNS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사장님 팀 내 가장 큰 경쟁력이 됐고, 네. 그게 사장님의 매뉴얼이 됐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사업자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사장님 그룹 내에도 나이가 많은 시니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룹 내에, 난 SNS 진짜 못해. 나는 SNS 저같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미 시니어 분들은 그런 SNS를 다루기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장님은 수용하고 리드를 해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SNS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미국의 서밋을 간 그때도 SNS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회사가 보여줬던 이유도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회사의 호소였거든요. 근데 음,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희 마음속에 좀 방어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시장이 SNS로 다 넘어가 버린 이 상황에 내가 안 음, 바뀌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있었고, 예전에 옛날에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마차가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말발굽을 만들던 대장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주유소를 오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발굽을 만들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음,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저히 못하겠다면 한 달이라도 걸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니어분들이 SNS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시니어분들은 하기만 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무조건. 음, 왜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가 30대, 40대는 잘 케어할 수 있어요. 근데 50대 중반이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 폐경이 다 진행이 되고 이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분들은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들 마음속에 에이, 너가 내 몸 안 돼봤잖아. 음, 이만큼 늙어보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과 같은 연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여자 사장님이라고 이번에 드림캐퍼에서 영상 나왔잖아요. 그 사장님은 만나면 거의 클로징이 100%예요. 음, 왜냐면 시니어 분들이 릴스를 많이 안 하거든요. SNS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니까 문의가 오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가 많이 돼서 그분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니어 분들이 하기만 하면 무조건 명단은 쏟아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너무 희망적인데요.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SNS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또 테드 그룹 리더분들께서 SNS에 대한 대답도 막 해주고 계시고 지금 시니어도 가능해요. 무조건 됩니다.
예, 블루오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탱커도 스케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SNS도 하나의 일부라고 시간 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게 보니까요, 진짜 사장님의 그룹에 가장 큰 경쟁력, 아주 날카로운 경쟁력이 되신 게 SNS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전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뭐, 명단을 확장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SNS 하면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SNS 하면 성장해. SNS 한번 해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SNS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델이 있어야 하고, 교육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진화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1만 DCSV. 네. 지금 댓글 다신 분들 다 1만 DCSV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 부럽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큰일 났다.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우리 얘기하기로 한 거 절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제가 다음번에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한 2년 뒤쯤 하면 그때 한번 다시 네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랑연 라이브 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제가 이번에 드림 캠프에서 백만장자 인정식 때 기존 핀 때 제가 너무 많이 운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번에는 이 어금니를 깎여 물고 이번엔 울지 말자. 그 집중에 하고 싶은 말 못 하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뉴스킨을 했거든요. 음, 우리가 잘 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해서 그 백만장자 자리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랑 그렇게 관계없는 분들까지도 저희한테 와서 축하드린다고 악수해 주시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피치 내내 감사밖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공했는데 왜 저들이 우리의 성공을 이렇게 축하를 해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성공이 저분들의 미래를 미리 그려줘서 고맙다는 뜻이구나. 이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온전히 축하를 해주는구나. 우리가 희망이 돼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장님들이 꼭 그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그 길을 그 자리에 올라서셨으면 좋겠고요. 어,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예요.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거절하고 주변에 친구가 떠나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좌절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가겠다. 그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네. 또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플루언서 와이프. 네. 이제 인플루언서라서 쉽게 다가가기 좀 힘들어. 최성결 사장님. 네. 우리 최성결 사장님과 함께 백만장자 되시면 서로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어요. 맞아요. 서로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저도 진짜 어저께도 싸웠는데 매일 싸우지 뭐. 이게 가장 감사한 우리 네. 최성결 사장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너무 어려운 길을 함께 해서 이제는 뭐 전우죠, 진짜로. 예, 진짜 서로의 밑바닥 다 보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싸우는 게 밑바닥을 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로 많이 최적화가 됐어요. 네, 최적화가 되고 항상 졸면서 SNS 하다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많이 안쓰럽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또 무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네. 평생 뉴스캔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결 사장님, 우리 박명수 오빠가 앞으로 행복하게 더 뉴스킨 하자고 하십니다. 500만 장자까지 더 빠르게 더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김서아 사장님, 그리고 박명섭 사장님. 두 분을 통해서 뉴스킨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김서아 사장님 통해서 뉴스킨의 도전과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박명섭 사장님 통해서 뉴스킨의 성공과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희도 기억나시죠? 나랑 뉴플레이 갈래? 뉴플레이. 뉴플레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랑연 라이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 많은데 얘기를 너무 많이 못했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김서아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만 랑연 라이브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DJ 언니 할 거니까요. 9시 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문 닫을게요.